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17주차 4월 24일에서 4월 30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전한 대통령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제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제주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실리, 또 체면, 국격 외교는 실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 이재명계 의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이재명의 체제, 총선을 앞둔 이재명 체제에 대한 내부 긴장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윤석열 정부 사이에서 법안 통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치 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해 부패 정치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부재한 가운데 부패한 선거와 정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즉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여야 정치 세력의 볼모가 잡힌 채 진보 좌파 정치의 토대 마련과 정치 개혁과 혁신은 항상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1분기 성장이 0.3% 아주 저조합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약화와 함께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환 위기의 우려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를 줄이는 의도로 재정 준칙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유럽의 재정 준칙을 국회의원들이 시찰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유럽은 재정 준칙을 시찰하기 전에 조세 부담률, 재벌가 부자들에게 얼마나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왔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사 강화는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가 노조 등 시민사회로부터 회계 자료를 보고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그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당연히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스스로 시민사회단체, 각종 동창회, 향후회, 계모임 등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 자료를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재와 독재 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투자 대신 투기로 변질해버린 주식시장입니다. 기업이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또 이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투자로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주식은 단기 투자 거래, 투매 그리고 작전 세력 수십 많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사기 투기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와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잉 투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고용 전망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경우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자동차 부품 회사의 수많은 부품 회사의 경우에도, 납품 회사의 경우에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관련해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벌 대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위장된 자금으로 들어온다면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해주는 결과로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학생 수 줄어든다고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수가 줄어들면 부모 수를 줄여야 하느냐,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그동안 부족했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필요한 교사를 늘려야 하는 것이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당치도 않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자살 사건도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임시방편 대책으로는 이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1가구 1주택 정책, 그리고 주택공사를 통한 확실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집을 투기시장에서 투기적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정책 속에 의사사관학교를 통해서 의사를 배출하고 양성하고, 또 공무원화해서 오지라든가, 또 지금 그 수학과, 산부인과, 지금 진료과를 회피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사를 공무원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공공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기금은 투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가 호황일 때는 수익성이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얘기되었습니다만, 지금 세계 경제 침체와 위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투자 전체 연기금의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에 연기금 자체, 원금 자체도 굉장히 연기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연기금은 전체 국민들 노후 자금이고 노임금이고 노후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과를 포함해서 앞에서 의사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치 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또 무작정 의료비가 증가되는 그런 구조의 현재 민간 병원 체제를 공공 병원 체제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민이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든, 성별이 어떻게 되든, 세대가 어떻게 되든 계급 계층에 불문하고 차별 없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외국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수송기를 파견하고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부분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에
내몰려 있는 많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가 같은 기준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검찰의 증거 수사는 당연히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기소 단계에서부터 법원에서 기각되지 않도록 수사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그런 성범죄의 의도를 가진 그 과정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가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당연히 국가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자입니다.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것은 자본 독재의 권력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ILO 조약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상권을 무력화시키는 국가 폭력 기구를 동원한 노조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최근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면서 윤석열 검사 출신 정권의 폭압에 대해서 폭로하고 규탄의 유서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노동자 산재 사망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자 자본과 수고보수 자본 언론들이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사법정의 운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것은 정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책임으로 사업주가 1년형을 받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자본과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생태 문제입니다.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괴담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원전 마피아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고, 또 이것을 소송을 아무리 제기해도 법원이나 정부 당국은 암 환자 스스로 원전과의 관련성의 증거를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정부가 그것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고층화를 서울시가 지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밀집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교통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생태계, 교통량, 인구 밀집도는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고층화는 도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법원 판결대로. 그러나 남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경제, 군사, 외교적 측면의 실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복종하여서 전지구적 신냉정 체제를 강화하는데 한쪽에만 줄을 서는 그런 잘못된 외교 정책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남북을 넘어 대중관계 긴장을 높이는 결과, 한반도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보상, 그래야 2차 대전 나치를 청산한 독일처럼 돼야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이런 일본 극우 세력들의 그런 야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윤석열 정권의
한일 외교 관계에서는 반역사적이고 또 그것은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7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